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강제 출석을 명령받았습니다. 자, 요즘 법원이 한 번씩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동안 사모펀드 입시 부정 의혹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 정은을 거부하겠다, 나 그 재판 나가지 않겠다, 아내의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법원이 이것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재판정에 나와라. 결국 조국 부부는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나 죄가 없으면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사법 처리를 받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구속됐을 만큼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파렴치 범죄 혐의를 받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은 본인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경심 재판과 관련해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자, 정경심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임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임 판사는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검토했다.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정은 거부권을 이유로 한 소환 불응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고 해서 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지, 이렇게 정인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됩니까? 이에 따라 조국은 9월 3일 정경심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앞선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진술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자, 이 검찰 측에서는 조국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이유는 정경심의 입시 비리 혐의에 조국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경심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대와 부산 호텔 인턴 의혹 등은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조민씨가 서울대 법대의 그 인턴을 했다는 지금 허위 증명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호텔의 인턴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국이 역할을 했다. 조국은 당시 법대 교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당시 인턴이 아니고 대학생들만 했는데 왜 조국의 딸만, 그리고 조국의 딸의 친구만 인턴으로 했느냐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의 친구는 그냥 말하고 해서 왔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던 걸로 보도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만약에 입시 부정 의혹에 관여했다면 법적 처리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어떻게 비난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 자, 이제 조국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광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재판 당시 임 재판장은 2009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벌어진 논란을 우려한 듯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변호인의 질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변호인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조국을 신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양측 모두 신문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말이냐? 조국이 검찰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국 과거 검찰이 소환됐을 때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을 안다는 사람이 더 법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검찰은 못 믿겠다, 진술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정 진술을 거부하냐, 이런 취지로 말했고, 정경심 조국 측 변호인은 그 법정은 25부다. 25부가 아니다. 21부다. 그러니까 조국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던 그 법정은 정경심의 재판부가 아니라 조국의 재판부다. 조국은 본인 재판에서는 진술하지만 부인의 재판에서는 진술하지 않는다. 참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 재판에서 말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할 텐데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경우든 진술을 안 하더라도 출석할 사람은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질문해도 조국은 답을 안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국이 진술을 거부하면 정경심에게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있다는 이 정경심의 재판이 기다려집니다. 과연 조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정경심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판부가 조국을 정인으로 부른 이유는 다 그럴 까닭이 있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신문에서 정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조국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과 정경심 교수,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1부 김미리 부장판사에도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감찰 무마 의혹 심리가 끝나면 조국 부부는 21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는 증인이 아니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렇게 부르짖던 조국이 정작 본인은 그 법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의혹을 받아서 이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